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남부대 국제수영장과 염주수영장이 일러야 다음 달 말에 문을 열 예정이어서 여름이 다가고 나서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편의점 알바를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노예 계약서까지 썼다는 피해 청소년들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은 평가 1순위로 꼽혔던 첨단 3지구가 대상지에서 사실상 빠지면서 신도심 개발이 아닌 구도심 재개발 방식으로 지어질 전망입니다. 신안군과 영광군이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젓갈타운을 지었지만 사업 구상과 공사, 활성화 계획까지 모두 허술했습니다. 최근 무더위가 기승이라 광주 유대회를 치른 남부대 국제수영장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 여름은 좀 힘들겠습니다. 가을에나 개장한다고 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최고 수준 시설을 자랑하는 남부대학교 국제수영장. 하계 유니버셜 대회가 끝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시민들에게 개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간 40만 명의 광주 시민이 찾는 염주체육관 수영장도 유대회 때문에 여전히 문이 닫혀 있습니다. 남자친구랑 같이 이제 수영하려고 왔는데 닫혀 있어서 헛걸음한 거잖아요. 두 수영장 모두 일러야 한 달 뒤에나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제대회에 활용하라며 여름철 수영장 사용까지 양보했던 시민들은 답답한 마음입니다. 유대가 끝났는데 이제 빨리 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방학도 했는데 수영장도 다니고 싶고. 염주 수영장은 유대회에 사용된 시설들을 철거하고 개보수하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남부대의 경우 위탁 협약을 두고 남부대와 광주시가 줄다리기를 벌이다 예정됐던 8월 1일 개장을 못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타 협약하고 있는 조정기간이라도 뭐 무료 개방이든 이벤트 행사를 좀 해보자라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했죠. 그런데 시에서는요? 네, 시에서는 이제 이스타 협약이 먼저이기 때문에. 민원이 폭주하자 광주시는 적어도 염주 수영장은 공사를 서둘러 마친 뒤 오는 8월 20일 개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 지은 수영장을 무더운 여름철, 시민들은 구경도 못 해본 채 여름철이 다 가버릴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지역 영유아들에게 3군 법정 감염병인 성홍열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6월과 7월의 양성률이 62%와 50%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의뢰 건수와 양선 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성홍열은 목의 통증과 고열, 두통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고 몸에 선홍색의 발진이 생기는 증상이 있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오전부터 낮 사이에 한때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곳에 따라 벼락이 치고 또 돌풍이 불어오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오다가 오늘 오후 늦게 차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장맛비가 내리지만 무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구례와 광양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33도까지 오르겠고 광주가 31도로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손해를 메꾸라며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불법일까요? 실제로 학생 3명에게 모두 6달치의 월급을 주지 않은 편의점 업주가 있었는데요. 한 학생은 그야말로 노예 계약서를 쓰기까지 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백모군과 서모군, 고일 홍모양 등 3명은 각각 올해 2월과 5월부터 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업주는 이들의 근무 시간에 돈이 사라지는 등 회계상의 문제가 수차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들 학생 3명에게 모두 6달 동안의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월급에서 차감을 해서 실제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거는 사실 부당한 행위죠. 해당 편의점 업주는 이 가운데 한 학생에게 3개월 동안 일을 해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를 사장님과 내자해서 거기다가 땡땡땡 해가지고 시간 업무도 제공 파악 열심히 하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일을 한 학생들은 평소에도 업주가 자신들을 종종 노예라고 불렀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자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월급 낸 만큼을 다시 가져온다면서 어차피 내가 이긴다고 취소하라면서 계속 강요를. 해당 편의점 업주는 이에 대해 각서는 일을 열심히 하자는 의미였으며 학생들을 노예라고 부르거나 협박한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돈 한두 푼도 아니고 몇십만 원이 잘못이 없어지고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나가가지고 참 애들 알바비는 좋아야 되는데. 하지만 이 학생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받아왔고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는 증언과 함께 업주가 또 다른 학생에겐 폭력을 휘둘렀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노동당국의 철저한 조사는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공사장에 처음 투입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작업장에 대해 노동청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공사장에 처음 투입됐던 근로자 44살 박모 씨가 7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공사 현장에 대해 추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며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성 확보 대책 수립을 지시하는 한편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사법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앞바다에 폐유를 벌인 선박의 기관사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6일 여수 세계박람회장 앞바다에 중질성 폐유 2톤을 유출시킨 혐의로 우리나라 국적 1,500톤급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기관사 64살 정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정 씨는 최근까지 혐의를 부인하다 해경이 시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 사실을 추궁하자 이를 시인했으며 해경은 정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담양군 수북면의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와 자전거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 60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곡선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와 화물차 운전자가 서로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열리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이 구도심 개발 쪽으로 거의 기울어졌습니다. 당초 1순위로 평가됐던 첨단 3지구는 사실상 후보지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광주시 평가위원회가 수영대회 선수촌 예정지 1순위로 꼽은 첨단 3지구입니다. 하지만 광주시 의회가 광주시가 제출한 개발 동의안을 거부하면서 제동을 걸었고 결국 예정지에서 탈락했습니다. 광주시 의회가 신도심 개발보다는 화정동 유대회 선수촌처럼 구도심 개발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광주 개발 정책의 균형 발전에 옳다고 봐지기 때문에 국가 정책도 도심 재생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12,000세대의 주택용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던 광주시는 최근 4,000세대를 줄인 수정동의안을 의회에 냈고 이 기간이 5개월 가까이 걸리면서 이제 1순위 예정지의 선수촌 건립은 힘들어졌습니다. 대안은 자연스레 2순위와 3순위 예정지로 향하고 있지만 문제는 두 곳을 다 더해도 당초 계획했던 4,500세대에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현재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수영대회를 분석해 선수촌 규모와 운영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평가에서 1순위가 나온 예정지를 시의회가 무산시킨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은 물론 부족한 선수촌 세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과제가 생겼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장과 광주 전남 시도지사는 올해 첫 협의회를 열고 에너지와 문화예술 등 기능별로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오는 10월 혁신도시 임직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어울림축제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혁신도시와 인근 산업단지를 광주 연구개발특구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탄소은행제에 가입한 광주 가구의 3분의 2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탄소은행제에 가입한 34만여 가구 가운데 65%인 22만 가구가 에너지 사용량을 줄였고 전년보다 5% 이상을 줄여 인센티브를 받는 곳도 3만 4천 가구가 넘었습니다. 감축량은 전기와 도시가스, 상수도 순이었고 지난 한 해 전체 감축량은 온실가스를 9만 톤 줄이고 어린 소나무 3,200그루를 심는 효과라고 광주시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광주의 탄소은행제 참가 가구는 전체 대상 가구의 57%로 전국 평균 34%보다 20% 이상 크게 높습니다. 아시아문화원이 이번 주 내로 신규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인 가운데 정규직 인력이 100명 이하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준비를 하고 있는 250명 규모의 아시아문화개발원이 없어지는 만큼 신규 채용을 200명 선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100명 이하를 제시하고 있어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정부 조직이 50명 규모로 꾸려지며 그동안 인력 부족 우려에 시달려왔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예술극장이 2015-2016 시즌의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예술극장이 공개한 프로그램은 세계적 거장을 초대하는 아워마스터 행사와 아시아 문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아시아 윈도우 행사로 구성됐고 오는 10월부터 각각 공연과 전시를 시작합니다. 특히 세계적인 큐레이터 프리 라이젠 씨가 맡은 아워마스터 행사는 오페라 해변의 아인슈타인을 시작으로 퍼포먼스와 음악극 등을 차례로 무대에 올릴 예정입니다. 코트의 여우 박미희와 미남 배구 스타 김요한, 광주 전남 출신이 걸출한 배구 스타죠. 그런데 지금의 지역 배구의 현실에 더 이상 이런 선수들을 배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유망 선수의 발굴, 육성은커녕 선수단 꾸리기에도 버거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수가 없능에 불과한 광주 전자공고 배구부. 광주에 상대할 고교팀이 없어 오늘은 멀리 벌교까지 연습 경기를 왔습니다. 체력 소모가 크고 부상이 잦은 경기의 특성상 감독은 선수들이 다칠세라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명단을 제출하고 누구는 리베로 어떤 선수는 공격수 이렇게 제출하는데 그 중간에 부상을 당해버리면 진짜 시합 출전에도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광주 초중고에 남자 배구부가 있는 학교는 단 한 곳씩. 해마다 선수단을 짜는데 어려움이 크고 그나마 유망 선수는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기 일쑤입니다. 누구보다 어린 선수들의 안타까움이 큽니다. 프로 배구단이 없다 보니 수준 높은 경기를 볼 기회가 드물고 경기력을 끌어올리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선배들 하는 거 보면서 실력도 많이 늘 텐데 그럼 가까이 있으면 막 놀러도 갈 텐데 보러 연습도 하고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교육당국 등에서 지원하는 돈이라야 연간 선수 1인당 60만 원 남짓. 학교의 지원 역시 빠듯해 유망주 육성이 활발한 축구와 야구 같은 다른 종목 선수들이 부럽기만 합니다. 지도자들은 학교 졸업 후 선수의 진로를 찾아주기 어려운 현실이 가장 걸립니다. 프로 구단들이 이렇게 주위에 인근에 내려오게 되고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이나 그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선수들한테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보고 배우는 그러한 그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고. 유소년 시기의 경기력이 한 나라, 한 지역 프로스포츠의 실력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지역 배구계는 연고 프로구단을 강하게 원하고 있고 그 날을 위해 어린 선수들은 오늘 또 묵묵히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9회 말 각본 없는 드라마를 4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또 극적인 끝내기 홈런으로 귀한 승리를 챙겼는데요. 이번 주인공은 김원섭 선수입니다. 끝내기 홈런의 순간 다시 한번 감상해 보시죠. (9회) 말 승리를 가져오는 홈런포가 시원하게 우측 담장을 넘어갑니다. 베테랑 김원섭 선수가 천금 같은 홈런을 쏘아올립니다. 팀의 연패를 끊어주는 귀중한 홈런이자 김원섭 선수 본인에게는 1000경기 출장을 자축하는 의미 있는 홈런이기도 합니다. 1000경기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다는 김원섭 선수. 이제 다음 목표는 40살까지 타석에 서는 겁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의미 있는 1000경기인 것 같아요. 이 1000경기만을 보고 달려왔고 그래서 이렇게 또 끝내기까지 치는 행운까지 겹쳐서 진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날도. 감독님이 없었다면 아마 작년에 포기를 할까 야구를 그만둬야 되나 또 생각을 했었는데 감독님이 오시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시니까 감독님한테 제일 감사드립니다.
끝내기 홈런을 부르는 사나이. 에바는 벌써 두 번째 끝내기 홈런으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선발 임준혁이 6회까지 3점으로 맞고 내려가자 에반이 마운드를 이어받아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에반은 5개의 삼진을 곁들여 무실점으로 3이닝을 책임지며 선발진 합류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I felt good. Felt really good. My body wasn't getting tired. I'm almost ready to the heat, used to the heat here. You know, when I first got here, the heat was very intense. So just, being outside and running and doing things extra to build my body up, I felt good tonight. Tonight was a good test. 기아는 오늘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SK와 시즌 7차전을 치릅니다. 기아는 오늘 연승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어제 SK 김광현을 상대로 승리를 챙긴 기아는 오늘 양현종 선수를 내세워 승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양현종에 맞서는 SK의 선발은 윤희상 선수입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신안과 영광의 젓갈타운. 그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사업 구상과 공사, 활성화 계획까지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작성된 영광 설도 젓갈타운 타당성 분석 자료입니다. 2012년 영광군의 관광객이 43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실제 영광군의 2012년 공식 관광객은 294만여 명으로 추정치의 67% 수준에 그쳤습니다. 용역 자료는 2040년까지 연평균 35만 명이 젓갈타운을 찾을 것으로 낙관했고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영광도 염산소금, 염산젓갈, 그리고 설도젓갈 그러거든. 신안도 마찬가지야. 신안소금, 신안젓갈. 주 상권의 소비층을 보면 강주층을 보고. 농지인데다 수자원 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건물공사와 젓갈 판매 행위가 금지된 곳이었지만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처리는 늦어져 공사 지연까지 초래했습니다. 필수 시설이 설계에 빠졌다 뒤늦게 끼워 넣어졌고 누락된 공사자재 물량이 뒤늦게 추가되는 등 설계 변경이 수십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총 사업비가 100억에서 120억으로 늘면서 재정 자립도 9%대의 영광군은 20억 원의 군비를 더 써야 했습니다. 예산이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추가 예산된 것들은 이렇게 거기다가 금액을 명시를 안 해놨어요. 젓갈타운 때문에 확장했다는 도로는 한복판에 전봇대가 박혀 있는가 하면 포장도 안 돼 있고 2년 전 완공한 신안군 젓갈타운의 진입도로는 불과 석 달 전 공사가 시작되는 등 길도 없이 건물만 짓는 황당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게끔 진입로 부분을 첫째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됩니다. 젓갈타운 안에 별도로 만든 홍보 전시관은 어떻게 운영할 거냐는 질문에 신안군도 영광군도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로 바닷물 수온이 오르면서 남해안에 적조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산당국은 잦은 태풍에다 남해안의 바닷물 수온이 평년에 비해 0.5에서 1도가 낮아 그동안 적조 발생이 억제됐으나 무더위와 함께 일조량이 증가하면서 다음 달에는 유해성 적조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당국은 이에 따라 적조 우심 해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적조가 발생하면 황토살포와 가두리 임시대피지 이동 등의 대응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여수 해역에 86일 동안 적조가 발생해 1억 3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화전당 운영 인력을 100명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박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은 문화전당장의 지위를 정무직으로 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무원을 1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단장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추진단의 문화도시 정책과 등 3개과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을 1개과로 축소하고 추진단을 50명으로 하는 개정안을 처리해 지역사회의 반발이 샀습니다. 광주 서구노조는 성과상여금 논란과 관련해 징계를 최소화하겠다는 노사의 합의사항을 서구청장이 파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공무원 노조 광주본부 서구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무진 서구청장이 성과상여급과 관련해 갈등을 빚은 노조 간부 6명에 대한 행자부 중징계 요구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노사 합의를 정면으로 파기하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또 행장부의 징계 요구는 노조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무력화하려는 노조 탄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광주도시공사는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반면 전남개발공사는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광주환경공단은 나등급, 김대중 컨벤션센터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가나다 등급을 받은 공기업 임직원에게는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지만 마등급을 받은 전남개발공사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임원들은 연봉이 5에서 10% 삭감됩니다. 오늘은 올여름 마지막 장맛비가 내립니다. 오전부터 낮 사이에 한때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곳에 따라 벼락이 치고 또 돌풍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오다가 오후 늦게 차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장맛비는 내리지만 무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구례와 광양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33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도 31도로 어제만큼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북한에서 남하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 늦게는 차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주가 25도로 오늘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광주가 31도, 장성과 담양 30도, 순천은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서해상에 한때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주말까지는 별다른 비 예보가 없겠고요. 33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